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7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삼켜버린 경이 좀 긴 경입니다. 6시 정각에 시작해서 독송했는데 경 하나를 독송했더니 37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독송한 삼켜버린 경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온에 대해서 정의하는 두 개의 경, 내일 독송할 집착의 양상경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떤 것들의 무더기인가,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인가 라고 오온의 구성 측면으로 정의를 하는 데에 비해서 오늘 독송한 삼켜버린 경은 왜 색이고 왜 수상행식인가, 어떤 성질을 가졌기에 색수상행식이라고 불리는가 라고 정의해 주는데, 이렇게 그 삼켜버린 경과 집착의 양상경 두 개를 이어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질을 가진 색이 쌓여 있는 것이 색온이다.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수고 상행식인데, 이런 성질을 가진 색수상행식 오온이 쌓여있는, 색수상행식 각각이 쌓여있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그리고 이런 쌓임, 즉 삶의 과정을 누적한, 이전 삶이 누적되어 있는 그 무더기들에 대해서 집착하면 오취온이라고 하는 내가 된다. 그래서 이 오취온이라는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과정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난다. 그러면 어떤 과정,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전 삶의 누적된 무더기를 집착해서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나의 삶의 과정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치온인 내가 어떤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가지고 그 삶의 과정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가? 아파하는가? 요걸 설명하면 연기, 12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온, 오치온이 정의되고, 그러한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서 그 삶의 과정에 괴로움을 겪는가? 라고 말하면 연기, 12연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조건 관계에 의한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라고 연기를 보완해서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괴로움을 소멸하는가? 이렇게
대응하면 중도 곧 팔정도가 되죠. 그럴 때에 이러한 오치온이 나를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관계의 출발 자리에, 즉 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 무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무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라고 할 때 마치마니카야 9번 삼마디티 수땅에서는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 또한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있다. 라고 해서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취에 이르는 이 불완전한 조건관계에서 오취온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서 그 존재에게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나는 이런 연기라는 원리 이치의 근본에 번뇌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 번뇌가 무엇냐? 라고 하면 용루, 유루, 무명루 라고 해서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그리고 무명의 번뇌가 있다. 이 무명의 번뇌가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앞에 출연경에서 보았잖아요. 출연경에서 부처님 설명하시듯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 그래서 사실이라고 불리는 부처 이전의 것, 이것이 무상고 무아,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삼법인이라는 원리인데, 중생들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실상 그대로 보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상락아라고 하는 항상하다고, 즐거운 거라고, 아뜸한이라고 이렇게 전도된 관점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상락아의 전도가 가장 밑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번뇌라고 불리는 내면의 영역에서 인식에 작용하는 공동주관, 바로 요 무명루라는 이 인식에 적용하는 경향성의 전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거기서 행들이 생겨나고 이런 12단계의 조건관계로 연기라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원리 이치,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법칙성, 이래 되잖아요. 오늘 자세히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생겨나는 오치온이라는 나를, 이 나가 불완전한 조건관계로 생겨나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가 12단계의 조건관계로 연기라는 교리로 설명이 되고, 그 연기의 출발에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번뇌, 그 근본이 되는 무명루, 여기에서 삼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전도된 경향으로의 번뇌가 참여해서 결국은 삼법인이라는
이 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법인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성 위에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에 이르는 내 삶에 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라는 특화된 조건관계로의 여기에서의 조건성 연기. 그런가 하면 이 연기적인 삶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중도 곧 팔정도. 중도 곧 팔정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뭔가요? 상락아라고 하는 이 전도된 관점, 전도된 경향을 해소하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경향, 삼법인이라는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하는 요게 팔정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온과 삼법인 위의 연기,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의 중도 곧 팔정도. 요런 네 가지. 오치온, 삼법인, 연기, 팔정도. 이 네 가지가 바로 요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설명한다.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오온과 삼법인과 연기와 팔정도 이 네 가지 교리를 잘 유기적으로 꿰어낸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볼 때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독송한 삼켜버림 경은 그야말로 불교 교리를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기 위한 출발자리,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 출발에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은 삼켜버림경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37분이나 걸리는 좀 긴 경이에요. 길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온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이요, 이 독성집 안에 오온을 중심 주제로 하는 경이 7개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뭔가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꽃경이 있죠. 꽃경에 대해서 보충되는 경으로 매력경 1, 2, 3번이 있었죠. 그리고 엊그저께 보았지만 무아상경이 뭘 말해줘요? 무아상경이 바로 오온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여실지견에 이어서 여보 이땀 해탈 해탈지견으로 알아간다는 이 5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가르침의 중심이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라가정이라는 이 전도된 관점, 전도된 경향을 해소하고 사실에 들어맞는 그런 관점, 그런 경향으로 이끄는, 바로 그게 무아상경에서 5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경이잖아요. 거기에 오늘 독서한 삼켜버림 경이 오온을 성질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내일 독송할 집착의 양상경이 오온을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면서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계획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오온에 대해서 이전에도 우리가 오온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조만간 날을 한번 잡아서 오온 특강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오온 특강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 이 경들을 잘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참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의 오치온이 나요. 오치온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내가 되어버린 것이 오치온고라고 하는 모든 괴로움을 포괄하는 고성제요. 이 오온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오온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결국은 삼법인이요 연기요 팔정도요, 이 모든 불교 교리가 꿰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온에 대한 특강을 하여간 뭐 머지않아서 한번 하게 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요 가운데 오온을 정의하는 두 개의 경, 삼켜버림경과 집착의 양상경은 그 자체가 별도로 특강을 필요로 하는 사실은 중요하고 긴 경이죠. 집착의 양상경에 대해서는 몇 달 전, 작년 말인가 해서 이미 특강을 한번 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오늘 독송한 이 삼켜버림 경도 먼저 삼켜버림 경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하고, 그래야 이어가지고 오온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양정동 법당의 그 공사 관계로 요번 주를 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그 법회 운영, 그 양정동에 수요일, 목요일 법회가 운영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희애 법우님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특강이라도 스님 한번 하지요. 남산동 법당에 오겠습니다. 특강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삼켜버림경 강의를 남산동에서 특강으로 진행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다음 수요일 특강은 조금 칠판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한번 뭐 2주나 수업을 쉬어야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특강을 하기로 하고요. 삼켜버림경 특강은 그래도 우리 양정동 법당에서 그 칠판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그 조건 하에서 특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칠판 문제만 아니면 다음 주 그냥 아예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남산동에서 특강을 해가지고 삼켜버림경 하고 오온 특강을 동시에 해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오온에 대한 강의를 하자라고 할 때는 칠판이 좀 남산동 법당에 그 작은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래도 뭐 90cm, 180cm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오온 특강을 진짜 큰 맘 먹고 하는데 작은 칠판에서 하다 보면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하여간 다음에 하여간 머지않아서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건물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수도가 이제 터져가지고 건물이 이제 막 하여간 수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도배를 새로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건물주가
공사를 빨리 안 해주고 벌써 3주가 지나서 4주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주께서 이 좀 너무 무성의하신 게 아닌가 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래층에서도 그 1층에 있는 커피숍 가가지고 여기는 어때요 하니까 거기도 좀 불만스러워 하던데,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건물주가 무관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물에 의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자연적으로 자체적으로 물기가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공사를 하면, 도배를 하면 그 안에 남아있던 습기가 새로 공사한 도배까지를 망치면서 다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려면 그냥 저절로 습기가 다 말라질 때까지 아마 그거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고, 이런 수해가, 그러니까 이런 물난리가 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한 달 이상 걸리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를 넘어서 그 다음 주까지도 공사 관계로 양정동 법당 법회를 쉬어야 한다라는 것 같으면, 아마도 다음 공사는 이건 7월 말쯤에 하고, 공사 후 관계로 한 주를 좀 더 쉬어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공사 이후에 특강을 한번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요 말은 제가 좀 되게 애매해서 취소하고요. 아무튼 조만간 상켜버림 경하고 이어가지고 오온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독송집의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로 들어왔어요. 지난 토요일까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처님 드러내시는 그 소회의 경들 살펴보았고, 이어서 부처님 땅 다하가토 아비삼부자띠 아비삼에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은 이거다 라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근본 자리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재현될 수 있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지금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부처님을 나의 스승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한 조건,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까지 닿는 그 과정을 제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4장 분석해서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용어 정의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자, 왜 우리가 분석경에서 네 번째 주제를 이렇게 그 깨달음에 대한 중심 주제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 주제를 용어정의 분석으로 담았느냐라고 하니 이게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공부의 일환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 오직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어떤 설정도 전제도 없이 사실 그대로 삶의 심오함이 끝까지를 보아낸 이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어떠한 왜곡도 없이 드러내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관련한 중요한 교리가 설해지는 경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나는 이런 교리에 사용되는 이런 용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당신이 설하는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직접 정의해주는 이런 부처님이 직접 정의하는 용어의 의미,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남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재현하자 라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의 중심에는 부처님이 정의하는 용어의 의미가 있다. 이 용어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우리의 공부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없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용어 정의와 관련한 경들을 모아가지고 제4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물론 모든 용어 정의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용어 정의에 어긋남이 있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없다. 라는 이 관점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연기, 12연기를 구성하는 네 번째 지분 명색에 있어요. 자,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3번 식과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은 명색에 100% 조건되고 명색은 식에 100% 조건되기 때문에 중생인 한 이 조건관계에 의하면 식은 명색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명색은 식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식 혼차로의, 물론 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식이 정의되지만 식의 존재 상태는 식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명색도 명은 이런 거, 색은 이런 거라고 정의되지만 명색만으로 그 존재 상태를 갖지 못한다. 오직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식과 명색이 한 덩어리가 된 것으로서 비로소 그 존재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그 존재가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화 상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연기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식과 명색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면, 식은 위전어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해서 식이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로 구성된다 라고 정의가 되고요.
색이라는 거는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는 가운데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된 것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색도 정의가 돼요. 이렇게 식이라는 마음과 색이라는 물질, 안의 물질로서는 내 몸.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존재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색에 묶여가지고 식과 색의 서로 조건됨이 아니라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식은 마음이고 색은 몸인 줄 알겠는데, 그렇다면 명은 무언가? 라고 할 때 이 명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죠. 명은 수, 상, 사, 촉, 작의다. 그래서 이제 집착의 양상경에 의하면 사는 행이기 때문에 수상사라는 것은 그대로 수상행이고, 촉과 작의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그냥 이전 삶의 누적, 이게 아니라 이전 삶의 누적을 통해서 생겨난 내가 지금을 사는 측면에서의 활성화, 작의와 촉에 의한 활성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이 수상사 촉 작의다 라고 할 때 수상행과 작용성으로의 촉작의 또래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명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색은 색, 수상행 더하기 촉과 작의, 식과 함께하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이 존재 상태는 색, 수상행, 식, 오온, 그리고 촉과 작의라는 그 작용성에 의한 활성화, 이렇게 그 명의 부처님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명색 그리고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함께 해가지고 오온이라는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를 구성하고, 거기에 촉과 작의로서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 상태를 말한다. 요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거를 이제 부따라고 해서 활성 존재라는 용어가 있죠. 왜냐하면 식과 명색은 별개로의 존재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해야 비로소 하나의 존재성을 가지니까 그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가 필요하죠. 부따라는 용어가 경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말을 활성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렇게 식과 명색에 의한 부따, 활성 존재인 내가 정의되고, 그런 나의 삶을 연기로서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깨달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기의 분석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후대로 가면서부터 이 명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달라지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바는 이렇게 명확한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정의의 변화가 생겨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명은 비색사음이다. 이래가지고 색, 즉 물질 아닌 네 가지 온이다. 수상행식 네 가지 쌓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명에 대한 정의가 식을 포함해버리는 순간,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는 그 중요한 존재,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이런 정의가 깨져버리죠. 왜냐하면 명이 수상행식이 되어버리니까
명색 자체가 오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 자체로서 나라는 존재 상태를 지시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식은 무엇냐? 라고 하니까 명에 대한 정의가 경에 없는 상태로 변질되다 보니까 역시 또 그 앞에 있는 식도 경에 없는 개념으로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부여해버리는, 그러니까 명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식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는 이런 왜곡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 왜곡이 무엇에 대한 왜곡인가요? 나에 대한 왜곡이죠. 부처님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는데 명색으로 나를 삼고 그 앞에 식은 재생연결식 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 정의가 달라지죠. 부처님이 이렇게 구성되는 나의 삶의 문제를 연기로서 설명하는데 이제 후대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그 나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 후대에 삼세 양중인과 하여간 그 연기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과 해서 이제 갑자기 말이 잘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삼세 양중으로 윤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곤란한 거예요. 삼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설명은 그 출발에 뭐가 있냐 하면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의 정의와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나의 문제를 연기로서 설명하셨는데 이제 삼세양중인과는 명색으로 구성되는 나에게 그 앞에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을 더해서 설명하는 부처님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설명으로 전혀 다른 나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부처님의 설명과 다르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 삶의 문제점과 여기서 설명하는 내 삶의 문제점이 다르다.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라고 하는 이 연기라는 불교의 중심 교리가 달라졌다. 라는 점에서 결국 부처님은 내 얘기를 하는데 삼세양중인과는 부처님이 말하는 내 얘기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런 차이를 보아야 하죠.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4장 분석에서 용어정의, 부처님이 정의하는 용어는 부처님이 정의하시는 그대로 요만큼도 어긋남 없이 흔들림 없이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부처님 의도하신 바 그대로 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삶이 온전하게 부처님이 깨달아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향상해 가고 끝내 나도 그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부처님이 정의한 이 용어에 요만큼이라도 어긋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근본경전연구회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중심에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네, 오늘 여러분 그 상켜버림경을 독성하고 그 오온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포괄해서 말씀드리면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삼켜버림경부터 이렇게 좀 보충된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이 남부 지역 쪽으로 호의주의보가 발령됐더라고요. 우리 법당 주변에도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비 더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